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이 가을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가을밤에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항상 이렇게 숲속을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계절을 느끼는 거죠.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저는 내일 어떤 방송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글을 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작가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정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정신세계라는 것이요, 이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 돌아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의 정신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의 정신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1차 산업혁명의 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이게 과거로 돌아가서 산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뇌가 진화가 돼 버렸거든요. 그 정신도 진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정신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0조를 썼다, 300조를 썼다, 매년 뭐 40조를 쓴다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비혼이 늘어나요. 비혼. 결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비출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혼 비출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왜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요, 점점 생각이 개인주의화가 됩니다. 개인주의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그 개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연애는 한다, 연애는. 그런데 결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결혼해도 애는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다. 나답게 사는 거. 내 인생을 나답게 살고 내 인생을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가문도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도 생각하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가문 생각들을 많이 했죠. 뭐 대가 끊기네 안 끊기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진짜 몰라보게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 그리고 비혼모, 결혼을 안 했는데 엄마가 되는 거죠. 네, 인공수정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비혼모, 그리고 또 비출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출산 문제는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류가 된다라는 것이 이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변해야 된다. 전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행복한 세상,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내가 누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누렸을 때, 그럴 때 이제 출산율이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출산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내가 애를 낳아서도 충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된다라는 거죠. 환경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안정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참혹해.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자유롭게 살다 가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진행되기 전에, 이게 이제 개인주의 성향으로 더 이게 대세가 되기 전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한 사회 환경,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진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안정된 그러한 사회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교육 제도를 전면 바꿔야 된다. 저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부가 필요 없다. 교육은 정치 이념화되면 안 되거든요. 네, 교육은 그냥 평생 교육을 지원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 지원센터면 돼요. 교육부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뭐 허경영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 배당금도 저는 굉장히 아주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또 국민 권익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 권익금을 통해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국민 권익금이 나온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고, 흉악범들은 사형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흉악범들은 사형에 처해서 정말 엄정하게 법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이 소시오패스가 창궐하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강력한 법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이 저출산이 해결되고, 이 저출산 문제가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중국에 흡수된다. 이렇게 허경영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참 공감을 했어요, 그 얘기에. 그리고 북한에 진짜 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으로 갈 수 있다. 뭐 애국심도 없고, 그리고 양심도 없고, 소시오패스가 창궐하고, 저출산, 고령화, 비혼, 뭐 또 비출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 당장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 그 속에서의 한국을 생각하면은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출산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터 국방, 국방,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부분들을 개혁해야 된다. 총체적으로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